서방 세계의 제재로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인재들은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재에 발맞춰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는데 푸틴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를 떠난 기업들의 자산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의미인데 일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앞장서 러시아 제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일본은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절하고 일본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 밀려난 글로벌 기업이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한국과 일본은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 이유로 정부의 우크라이나 공격 및 여론 통제에 대한 반감과 서방의 경제 제재에 따른 위기감을 꼽았습니다. 실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시작한 가운데 러시아인들의 눈에 가장 거슬린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유니클로는 러시아인들도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면서 철수를 거부했는데요.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슬그머니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인들 입장에서 바로 철수를 결정한 다른 기업들보다 말을 바꾼 일본 기업이 더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시장 조사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의 주요 기업 168개사 가운데 이달 15일 기준으로 37개사, 약 20%가 사업 정지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러시아를 배제한 글로벌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타이어 재료를 확보해 유럽 공장 등에 공급해온 브리지스톤은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히타치 켄키는 그간 독립 국가연합을 공급하는 제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출하했으나 러시아 공장의 부품 조달이 정체되고 물류 혼란이 생기면서 경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철수하는 외국 기업이 자산을 국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관료들과 함께 한 화상회의에서 외국 기업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국유화할 방법이 있다며 먼저 법정 권리를 시도한 후 실제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한 법적 경제적 수단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도 정부 법률제정위원회가 러시아 시장을 떠나는 외국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 법안은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 기업의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미국, 영국, 한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비우호국 기업의 특허권 보호도 파기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크렘린궁이 이 조치를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특정 물품의 지식재산권 사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국유화 조치의 첫 번째 희생자는 일본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을 먼저 건드릴 경우 나토에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일본이 가장 만만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앞장서 러시아의 제재에 참가했다는 점과 쿠릴 열도를 두고 갈등이 빚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참전 이후에도 꾸준히 일본을 향해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 동부군관구 공보실은 25일 3,000명 이상의 병력과 수백 대의 군사장비를 동원해 쿠릴열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쿠릴열도 주둔 동부군관구 소속 기관총 포병 부대 병력들과 전투장비 및 특수장비들이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공보실은 훈련에서 가상스러운 해병대의 해상 상륙작전을 저지하고 적군 수송 군용기를 방공 시스템으로 파괴하는 연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지난 21일 일본의 대여 제재 동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동시에 일본과 추진해온 남쿠릴열도 내 공동 경제활동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전 총리 시절 꾸준히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였고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일본은 제재에 참여했지만 사할린 지역의 가스 수송 산업에서는 발을 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에너지 수급 면에서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두 나라의 사이는 언제 군사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국유화 조치에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자동차 업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에 세운 공장들이 압류되면 설비 투자 금액은 물론 생산량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4일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러시아 내 재고분을 소진하는 대로 현지 판매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7일에는 러시아 현지법인 도요타 러시아에 파견한 사원 26명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전체 48명에게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의 러시아 공장은 2007년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생산 능력은 연 10만 대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SUV 라브4 등 약 8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도 7일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은 당초 반도체 부족 등으로 생산을 축소한 상태였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 제재가 닥치면서 당분간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닛산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4만 5천여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포에 떠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베캅의 오토포캐스트 솔루션 최고 경영자는 24일 오토모티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가동을 중단한 해외 완성차 업체의 자산을 국유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 고용을 유지하고 자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버릴 수 있는 인물이라며 자국의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유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 외에도 르노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 벤츠 등 러시아에서 생산을 중단한 기업들의 공장 등이 국유화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르노는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이날부터 바로 모스크바 공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르노 모스크바 공장의 자산 가치는 약 22억 유로에 달합니다. 르노는 아부토바즈 운영도 중단할지 고심 중입니다. 르노는 아부토바즈의 지분 69%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아부토바즈는 러시아 국민차 라다 브랜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스와 온 동시 화상 연설을 통해 프랑스 기업들의 러시아 철수를 촉구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한 르노의 경우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르노 코리아의 경우 원활한 내부 공급망 덕에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르노 삼성에서 삼성 브랜드를 뗀 르노 코리아는 오랜 기간의 부진을 씻고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형 SUV XM3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1월 생산 내수 수출 실적도 두드러질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XM3는 2020년 7월 해외 수출을 시작한 지 17개월여 만에 5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12월엔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지난해 3월엔 전 세계 28개국으로 판매망을 넓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대유행과 반도체 부품 공급난 속에서도 그룹 공급망 관리로 독일, 벨기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르노 코리아의 지난해 판매 실적은 총 13만 2,769대를 기록했고 수출 물량은 2020년 2227대에서 2021년 7만 1673대로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르노가 러시아 생산 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이것을 한국 공장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지진과 반도체 소재 오염 등으로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장 철수를 두고 각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한국은 조용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0일 러시아에 대한 모든 선적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삼성전자가 악화한 해상 물류 상황을 이유로 지난 5일 선적을 중단한 데 이어 LG전자도 같은 이유로 선적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공식적인 러시아 보이콧 대신 선적 출하 중단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는 배경으로 러시아 정부가 철수한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데다 러시아의 시장성 자체도 크다는 점을 꼽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입장들은 이번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필수 소재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특히 높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크립톤과 크세논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48.2%, 49.1% 수입했습니다. 당장은 재고가 충분해 문제가 없지만 향후 러시아의 반응에 따라 소재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경제위기 때 한국 기업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러시아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당시 발빠르게 철수를 결정한 일본 기업들은 이후 러시아 진출에 있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미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놓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일본처럼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러시아인 10명 중 4명은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1년 이내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소재 시네르기아 대학교가 최근 러시아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2%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서구 기업 대부분이 1년 이내에 돌아올 것으로 확신했다고 22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또한 서방 기업의 철수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3%가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3%는 러시아가 서방의 정책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18%는 국내 산업이 발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응답자 과반인 58%는 러시아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떠난 외국 브랜드를 거의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오히려 기업들의 이탈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철수를 결정한 기업일수록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급하게 러시아 철수를 결정했는데 오히려 이런 행보로 인해서 영원히 러시아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